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우 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오늘은 금융의 역사. 약간 금융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냥 뭐랄까요? 세계사 시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유럽 역사에 가깝죠. 네. 근데 돈과 관련된 유럽 역사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금융의 역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거 갑자기 빼버리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튤립 버블이라는 게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비트코인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비교가 됐던 게 언급됐던 게 이제 튤립 버블. 영어로 하면 튤립 매니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매니아. 튤립 매니아. 네네. 이게 1637년 11월에 이제 상승이 시작이 돼서 네. 1637년 2월에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 만에 된 거죠, 대략? 대략 1년하고 네. 한 3달? 근데 완전 이제 다 박는 데까지는 더 걸렸죠, 시간이. 그렇죠. 이제 뭐 떨어지기 시작한 데가 그때니까. 2월이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제 튤립 버블이 인식이 돼 있냐? 귀족부터 굴뚝 청소부,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까지 모두가 튤립 특기에 미쳐서 너도 나도 튤립 구근을 사는 그런 네덜란드의 상황입니다. 정말 비트코인 사태랑 다를 게 없네요. 도시부터 시골까지. 제가 정말 그 비트코인 네. 한 지금 이제 1년 됐나요? 네. 더 됐나? 어쨌든 네. 그때쯤에 이건 정말 이건 이젠 버블이구나라고 생각이 든 시점이 있었어요. 네. 제가 퇴근을 하는데 네.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이 네. 그 스마트폰을 이제 옆에 분한테 보여주면서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사면 돼. 그때 뭐 한창 하던 그런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서 네. 이거를 해서 이걸 눌러서 이걸 사면 돼. 그냥 네. 딱 짚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이거를 사면 돼라고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광풍이 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네. 당시에 이 튤립 버블이 끝나면서 네덜란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많은 상인들이 파산해서 서민들 또한 경제적인 파산을 이르게 돼서 실제로 투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졌고 어떤 사람들은 운하를 갑니다. 한강을 간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에 대한 그런 인식이에요. 네네. 근데 2018년도쯤에 어느 분이 책을 썼습니다. 헐. 이거 다 뻥이야. 그래요? 뭐가 진실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쨌든 이분은 제가 성함은 안 적어왔는데 네네. 이분이 가서 이제 책을 낸 거예요. 네덜란드 분이신가요? 아니요, 영국 사람이에요. 네네. 영국 사람일 거예요. 가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직접 네덜란드에 가서. 네, 그리고 다 싹 다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나름 이 사람이 위의 일들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튤립 버블로 큰 타격을 받지도 않았고 실제로 파산해서 운하로 간 사람들은 거의 없다. 있어도 사실 그게 아니다. 있기야 있었겠지만 그게 튤립과 연관이 있다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많지도 않다. 이 사실을 이제 2018년도쯤 전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걸 그냥 광기로만. 저도 이거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네네네. 이번 저도 이거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노인부터. 네, 딱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노인까지 막 네. 요거 정도에서 이제 어떤 스토리 나올까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검색을 한 건데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뭐 어쨌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남아공을 돌아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이 다 네덜란드 쪽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인도 회사. 네. 거의 뭐 반깡패 수준에. 네. 애플의 7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불법으로 다 돈을 벌어들이는데. 뭐 거의 매출이 수익이죠. 영업이익률 뭐 80% 90% 됐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시장도 생기고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이 생깁니다. 귀족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중산층이 생겨요. 돈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투자를 하죠 또. 또 투자도 투자지만 사치품에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미술품, 네. 예술품, 뭐 사치품, 자기를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내 급은 이 정도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차를 사듯이. 그렇죠. 뭐 혹은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그렇지요. 네. 이 사람들은 미술품, 사치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튤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터키에서.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네덜란드에서도 인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단순히 예뻐서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사치품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키우고 나면. 네네네. 뭐 정확하게 진짜 많은 품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튤립에도. 네. 그 이제 어떤 튤립을 내가 키우고 있냐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 독특한 튤립을.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돈도 많이 돌죠. 그리고 당시에 역병이 돌았대요. 네덜란드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사치품에 더 열광을 했대요. 어차피 죽으면 뭐 없는 돈. 주먹에 네. 돈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역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그게 만약에 친지였거나 가족이었으면 유산을 받잖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가속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뭘 사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단순히 의식주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튤립이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에 네 번째 수출 상품이 이제 튤립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튤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튤립의 나라라고 부르죠, 사실. 그렇죠. 풍차의 나라, 뭐 튤립의 나라.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수출 상품으로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튤립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성이 됐잖아요. 농업 하시는 분들이 선물, 옵션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튤립에 대해서. 여기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시작점이에요. 옵션. 위험하죠.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없는 거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튤립 그건을 주겠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스위처라는 품종이 있어요. 스위처. 튤립의 품종 중에 하나인가요? 구근인데 최대 12배까지 상승합니다. 그 옵션 상품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옵션 상품. 없는 거예요. 튤립은 그렇죠. 눈에 없어. 추후의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이맘때 약 1년 뒤에 네. 내가 너한테 이 구근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돈을 내놔라. 네. 아니면 계약만 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만. 내가 그 당일날 뭐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내년 7월 17일 이만큼의 돈을 줄게. 너는 이만큼의 튤립을 내놔라고 그냥 서로 구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서명 계약을 하거나. 네. 당시에 이제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 이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달려들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네. 가장 이제 뭐냐면 숙련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 튤립 하나 값이에요. 와, 정말 비싼 거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튤립 한 속에 뭐 한 3-4천만 원 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네.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라고 하면 뭐 지금도 숙련 노동자는 그 정도 보실 거 아니에요? 1년에. 당시에 연봉이 350만 원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네. 숙련 노동자의 연봉이. 네. 1년치니까 지금 따지면은 3,000에서 10배니까 그렇죠. 3,500에 4천만 원이 네. 되는 거죠. 네. 지금 따져도. 근데 그 당시에 그 가격이니까 어떤 말이 있을 정도였냐면 제대로 된 튤립 구근 하나면 암스테르담에서 운하가 보이는 아름다운 저택을 하나 살 수 있다. 한창 이렇게 막 하늘을 찌를 때 가격이. 금으로 튤립을 만들어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보세요. 어쨌든 계속 하시죠. 네. 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구근 왜 자꾸 튤립법을 얘기가 나왔냐면 네. 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 그렇죠. 실체가 없는. 실제가 없는. 맞습니다. 네. 있지도 않은 그 튤립을 가지고 내년에 이맘때 이 가격에 사겠다는 계약을 서로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구두로만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자기가 서명한 그 옵션 그 계약서를 팔았겠죠. 그렇죠. 쭉쭉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요. 12배까지 제일 많이 오는 게 12배까지 올랐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1636년 2월 튤립 경매에서 어떤 상인이 튤립을 안 사요. 왜요? 너무 비싸다. 이쯤 되면 내가 이걸 사서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없다. 그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다음날 그 주부터 해서 튤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네. 대부분 옵션 가격이었겠지만. 그렇죠. 네. 아직 튤립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이제 길러야 되는데. 그렇죠. 네. 95%까지 떨어져요? 쭉 떨어집니다. 와, 근데 95% 떨어져도 비싸네요, 여전히. 여전히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중산층 이상이만 접근할 수 있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물론 뭐 그 사람이 모든 연구를 다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있기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주로 거래했던 사람들은 귀족과 상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해본 가격도 그렇게 크지 않다.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네. 그 당시 95% 하락을 제대로 다 본 사람도 없을 테고 봤다 한들 이미 뭐 귀족이나 상인들이나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파를 끼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사태 때는 뭐 빚을 내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사태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죠. 그 튤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는 돈 소위 말해서 자기 남는 여유 자본을 한 거니까.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탈리아의 초기에 그 은행들이 이탈리아 북부 은행들이 망한 이유가 네. 영국 왕한테 돈 빌려줬다가 네. 전쟁 자금으로 그 빚을 못 받으면서 이제 버블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경제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똑같습니다. 경제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2008년도 그랬고 1998년도 그랬고 부채에서 오는 그렇죠. 위기죠. 사실. 여유 자본으로 했다면 아무 사실상 큰 문제가 없어요. 네. 부채로 하면 이제 가게 주체들이 이게 아. 붕괴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연쇄적으로 붕괴를 하게 되는 거죠. 98년도 같은 경우는 달러를 갚아야 되는 달러가 없으니까 네. 뭐 우리나라 자산 다 팔아서 다시 달러를 들여왔어야 됐고 네네. 2008년도는 그렇죠. 집 보증으로 집을 샀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된 거죠. 주담대를 잡아서 네. 이제 샀는데 어디선가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그거를 상환을 못 하게 되니까 은행 그렇죠. 입장에서는 다 부실채권이 돼 버리고 그렇죠. 은행이 하나둘씩 망하니까 산업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온 그렇죠.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쌓여있던 그 주택 버블이 왜 생겼냐? 부채거든요. 그렇죠. 돈 못 버는 사람들도 그냥 뭐라 그래요? 대출을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 명, 두 명 나 못 갚겠는데 그게 이제 도미노가 되면서 쭉 2008년도가 그 사태가 일어난 거죠. 네네. 튤립 강풍이 네덜란드에 끼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경제적 영향도 크게 없었고 그것보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옵션 거래라는. 약간 그렇죠. 네네. 이게 뭐 어떤 거래냐? 아직 1600년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혈통이나 노동이 다가 아니다. 돈이다다. 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있다. 노동을 안 하고 내가 귀족이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이거. 그렇죠. 실제로 내 손에 뭘 하나 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네. 실물도 없이 네. 돈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물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당장 떨거지 귀족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뭐라 그러죠? 중인 그냥 평민이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튤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느냐? 놀렸대요. 당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을. 노래 지어서. 이걸 노래 지어서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민요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구전되어서 내려온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뭐 18세기에 들어가면서 네. 독일의 누군가가 이걸 글로 쓴 거예요. 또. 그래서 문헌이 전에 온 거네요. 그렇죠. 네. 17세기 지나서 18세기에 누군가가 이제 그 당시를 이제 조사하고 뭐 해서 썼는데 구전된 걸 갖다 쓴 거죠. 한 300년 뒤면은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 노래 하나 나와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어떤 독일 사람이 그렇게 적어내면서 미쳤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는데 물론 맞죠. 이게 광풍이긴 해.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무슨 네덜란드 전체가 미쳐서 진짜 그 왜 그런 제일 유명한 썰 있잖아요. 국군을 먹어버린 사람. 네. 양파인 줄 알고. 아휴. 그랬더니 그게 집안채 값이었더라도. 아이고. 그런 썰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썰에 비슷한 것 같고요. 썰이라는 게 또 전에 오다 보면은 이게 그쵸. 좀 확대도 되고 구전설화라는 게. 네, 부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버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봤지만 이 사람들이 실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 그리고 버블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서도 주장하는 게 그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른다.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버블의 실체는 튤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른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진짜 튤립을 너무 좋아해서 미쳐서 튤립에 그렇게 광풍이 분 게 아니고 튤립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비트코인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테슬라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 못하고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잔치에 들어간 거죠. 폭탄 돌리기 잔치. 그렇죠.
러시안 룰렛이죠 거의. 내가 마지막에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있는 건지. 그렇죠. 네. 그거를 그 아까 말했지만 어떤 상인이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폭탄이야. 이거 나는 이 폭탄 안 받을 거야. 그 순간 터진 거죠. 그렇죠. 하는 순간 야 저거 폭탄이래 하고 사람들이 번쩍하는 거죠. 아 맞다. 아니 튤립 한 근에 집 한 채 저택이 말이 돼? 암스테르담에 그걸 이제 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죠. 거의 약 1년이 넘게 그게 올라갔으니까 누군가가 나는 더 이상 폭탄을 못 받겠다라고 외치는 순간 이제 그동안 마지막에 들고 있던 분들이 네.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냥 튤립을 내가 기르면 되는 게 아닐까요? 왜 그때 당시는 튤립이 다 외래종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약간 기르기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게 그 뭐 여러 가지 튤립이 있잖아요. 그렇죠. 품종이. 품종이 분명히 거기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급 품종이 있고 그렇죠. 키우기 최상급 쉬운 품종이 거는 있고. 그냥 거래가 됐을 거고 이제 뭔가 좀 특이하고 네. 잘 없고 똑같죠 지금. 약간 명품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뭐 가방이라고 다 똑같은 가방이 아니라. 나 이런 튤립 가졌어. 뭐 이런 느낌. 아까 말했지만 스위처라는 품종은 네. 12배. 내가 100원에 샀으면 1200원인가요? 그렇죠. 100만 원에 샀으면 1200만 원.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간 그 구분 하나에 그랬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밌네요. 오늘 방송 되게. 그러니까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이거. 몰랐어요. 저도 그냥 찾아보면 네덜란드 모든 남녀노소가 진짜 튤립에 미쳐서 그냥 너도 나도 다 산 줄 알았었는데 그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죠. 전역에 네덜란드 전체가 그런 광풍에 빠져 있던 건 아니었다. 상류층 사이에서만 있었던 국한적인 현상이었다. 그거를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실상 네덜란드 경제가 파탄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실물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아주 유용한 생각이긴 한데.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난 큰 변화네요. 그게. 그렇죠. 계급의 이제 뭐라 그러죠? 당신은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죠. 귀족과 평민이 나눠져 있던 사회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피, 내 혈통, 내가 귀족이 아니어도 내가 당장 노동을 이거 좀 그렇긴 한데 노동을 안 해도 그렇죠. 한탕주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재 노동이라는 개념과 과거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노동은 뭐 거의 한 90%가 몸을 쓰는 노동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다 농사져야 되고 뭐. 네. 지금은 뭐 금융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옵션 거래를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없었던 노동의 형태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네. 지금은 진짜 노동이 됐지만 그렇죠. 금융의 상품으로서 네네. 그런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확실히 그 중산층, 주식, 튤립 버블, 옵션 이런 금융 상품들이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네요. 느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게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초기 단계에도 지금과 되게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 주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가 책 네. 혼돈 속의 혼란. 제가 책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요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렇죠.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300년 전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땐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죠.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일러님의 방송 그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